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리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좀 위험한 그런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참고차 올려보니까 정보만 흡수해 주시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배경,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영향력이 없었을 때는 정부나 은행 세력들도 그거의 위험성을 감지를 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증명을 하듯이 어마어마하게 그 큰 이펙트를 은행과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이제 돈의 흐름에 입각해서 볼 때 캔틸런 효과라고 이제 돈을 찍어내는 그 원천부터 더 이익을 먹고 시작하거든요.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발행을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이제 가격이 하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에서 기업으로 돈을 뿌리고, 대기업을 뿌렸으면 중소기업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비싼 이자로 그 서민들한테 돈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대출을 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게 되죠. 많은 서민들이 현금으로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돈을 그냥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이제 돈의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가난해질수록 은행은 이제 배불른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 상황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없애버리지 않은 이상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없앨 수 없는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리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인 스위프트 방식을 개선해서 그것을 완벽히 대체할 만한 이제 돈 송금 방식을 무기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리플의 장점으로는 이제 빠른 속도와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수료, 공급이 한정돼 있고 이제 총 개수가 1000억 개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점,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은행의 그 송금 방식을 아무리 대처하더라도 은행이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이제 뒤바꿔버린 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갔지만은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은 은행 입장에서 큰일 납니다.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 자본이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채택하면 안 되고 디플레이션 경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리지 않고 은행이 온전한 역할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을 텐데, 커피 좀 사왔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송금 방식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혜택을 주는 거, 기존의 페널티를 없애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리플이 비트코인을 대체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저는 그 점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장기적으로 100만원 간다 그런 말이 있던데, 그 썸네일에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패널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리플이 이제 발행량이 1000억 개인데 1000억 곱하기 이제 100만원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탑이 몇 조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조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달러짜리 기업이 이제 한 100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그런다고 해봅시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과도하게 진행되면은 돈 숫자로 지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돈 가치가 계속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그렇게 리플이 100만원 갈 거면 비트코인은 그때 얼마가 될까? 비트코인은 이제 현금을 찍어내는 거에 대한 그 완벽한 방어 체계가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리플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5,000원을 이제 다 와가는데 거의 전고점을 뚫을 기세죠. 업비트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리플이 압도적입니다. 리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거래량으로 대세가 확실하죠. 그런 현상이 있는 거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이제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제 생각이 이제 맞다면은 사람들은 이제 가격만 보고 이제 투심이 자극되지 않았나 싶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고 나서는 항상 과거에 알트장이 오는 게 답습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격 반응이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리플 사가지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고 그러면은 쓰임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나쁜 투자라고 저는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말들을 봤을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가령 뭐 100만 원이 간다, 이제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도 있다, 제2의 비트코인 모먼트를 만든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제가 뭐 말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리플이 가진 가치로 비트코인이 가진 지금의 핵심,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리플은 없앨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이 그 중앙은행에 목에 칼을 들이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피가 나고 있어요. 근데 리플이 반창고를 중앙은행한테 건네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반창고를 이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이 좀 단기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반창고는 비트코인의 그 칼을 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되게 위협적이라고 했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각 주마다 이제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도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각국의 이제 전쟁이 되기 전에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유리해진 상황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서민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먼저 선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리플이,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리플 사고 또 모든 자산들 다 리플로 관심이 쏠리고 그런 걸 볼 때 정부 입장에서 엄청 고맙지 않을까요? 제가 정부면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너무 깠는데 이제 돈을 버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기술이죠. 그것을 폄훼할 자격은 전혀 없지만 잘못된 정부가 이제 부풀려져서 이제 오간다는 게 또 서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그런 측면이 전 보여가지고 그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로 없앨 수 있는 그 요소가 다른 알트코인들에 있는지, 그래서 굳이 코인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른 알트코인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